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음, 제 목소리 잘 들리는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출석 캠 촬영을 할게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음, 음. 자, 오늘까지로 제가 이제 함수는 조금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분석 도구랑 그리고 저기 파워 BI로 데이터 시각화 보고서 만드는 부분을 좀 다음 주부터는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종료 시점쯤에 다음 주 수업 전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좀 미리 이제 무료 프리웨어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라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지를 오늘 수업 종료 지점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함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한 3주 정도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뭐 잘 따라와 주시면 조금 일찍 수업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논리 함수하고 텍스트 날짜 함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파일 혹시 준비 다 되셨나요? 수업 준비 다 되셨나요? 오늘 DA 5번 파일로 준비를 할 거고요. 아마 첫 그 시트가 논리 함수 1 이렇게 해서 여기 황선홍 씨부터 박서연 씨까지 16명의 직무, 영어, 뭐 인사 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 파일을 제가 준비를 부탁을 드렸어요. 자, 수업 시작하면 되나요? 준비되셨나요? 파일이랑? 음,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수업 준비 상태가 오케이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십시오. 선정 씨, 오케이. 자, 네. 오늘은 이렇게 그 중동학과 되게 다들 대답을 빨리 예쁘게 잘 해주네요. 오늘 다들 기분이 좋은가 봐요. 저는 어제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대현 씨는 그래요. 상황이 있으니. 저는 어제 날씨가 엄청 좋은 줄 알고 잠깐 수업 중간에 공강이 나가지고 캠퍼스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다른 학교에 미세먼지가 최악이더라고요. 나는 혼자 가을 공기를 만끽했는데 미세먼지가 최악이라는 말에 저녁에 좀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그 보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자, 그래요. 조금 늦게 들어온 친구들은 제가 조금 이따 또 캠 촬영할 거니까 너무 죄송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수업 시작 안 했거든요. 그냥 인사 나누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볼게요. DA 5번 파일 준비해 주시고요. DA 5번 파일 준비해 주시고, 자, 오늘은요, 논리 함수라는 걸 할 건데, 제가 여기다 이제 지금 메모를 해놨는데, 우리 이제 앞에 시간에 sum if, count if, average if라고 하는 if문을 배웠어요. 그러니까는 if라고 하는 만약에라는 조건문을 배웠는데,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if문을 이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if문은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거나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쓸 때 if 분기문에 대한 이해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자, 1번 미션이 뭐였냐면 직무평가. 자, 제가 요 부분이요. 여기 지금 미션이 이렇게 있네요. 직무 점수가 50 미만이면 직무평가 있는 쪽에 과락이라고 표시를 하래요. 그럼 지금 황선홍 씨 같은 경우에는 직무가 80점이기 때문에 50 미만이 아니니까 여기에 과락이라고 표시가 되면 안 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 뭐 박영환 씨 한번 볼까요? 박영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무 점수가 50 미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과락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여러분 직무평가라는 결과에 과락이 적히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백,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선택을 하는 기준이 직무가 50 미만이냐 아니냐. 그럼 이제 여기 보는 if문에서 처음에 조건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조건은 직무가 50 미만입니까? 라는 게 조건일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이 맞는지 틀린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제 if문이 판단을 하겠죠. 자, 판단을 해서 판단한 결과 직무가 50 미만이었다. 50 미만이 내가 유도한 참의 경우였다라고 하면 괄약이라고 하는 텍스트 글씨를 찍어주면 되고, 그렇지가 않았다. 50 미만이 아니고 5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었다, 직무 점수를. 그러면 아무것도 괄약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공백 처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if문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F6번 셀에서 여러분들 함수는 이제 불러오시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되시죠, 그죠? 자, if 함수를 불러올게요. 자, if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if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왔더니 if는 논리 검사를 수행해서 true나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한대요. 자, 논리 검사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이 자리가 되겠죠. 자, 로지컬 테스트에서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될 거는 직무 점수가 적힌 셀, 그러니까 C6번 셀이겠죠. 그죠? C6번 셀에 있는 이 값이 50이라는 숫자보다 작습니까? 자, 작다라는 기호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 비교 연산자 제가 한번 비교 연산자가 6개가 있었죠. 요거 이상, 이거 이하, 자, 요게 초과, 미만, 자, 서로 이렇게가 같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는 이렇게 적으면 서로 같다라는 표현인데,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사실 5가지가 제일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는 항상 좌측에 있는 게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C6번 셀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C6번이라고 적혀 있는 셀에 숫자 50보다 자, C6번 셀에 직무 점수가 적혀 있는데 직무 점수가 50이라는 숫자보다 미만입니까? 작습니까? 라고 이렇게 비교 연산식을 적어주는 거예요. if문에. 자, 비교 연산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넣어줬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if 창에 한번 가볼게요. 자, C6보다 작습니까? 50. 자, 그럼 저 비교식이 만약에 true라고 하면, 자, if 만약에 C6이 50보다 작다라고 하면 나는 여기다가 괄약이라고 하는 글씨를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다가 괄약이라고 적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큰 따옴표 직접 안 하고요, 여러분. 여기다 그냥 괄약이라고 적어주면 알아서 텍스트인 줄 알고 얘가 큰 따옴표 2개를 붙여요, 양쪽에. 자, 근데 만약에 50보다 작은 게 아닐 수 있잖아요. 50보다 클 수도 있죠. 직무 점수가. 그럴 때는 아무것도 표시 안 하겠다라는 거는 큰 따옴표 2개를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공백이니까 그냥 비워두면 안 되나요? 그러면 펄스라고 하는 값이 찍혀요. 그냥 논리값으로 펄스라고 펄스 이렇게 적히거든요. 그래서 큰 따옴표 2개를 이렇게 딱 찍어주는 게 공백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 글씨 적지 않는 거. 자,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면 황선홍 씨는 50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아요. 공백 처리가 되겠죠. 자, 채우기 핸들러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직무 점수가 50 미만이었던 우리가 아까 이제 뭐 미리 예상하기는 했지만 누구요? 박영환 씨만 괄약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if문 가장 기본적인 if문이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if문 혹시 됐나요? 해결했나요? if 함수예요. 선정 씨 했고, 자, 다른 분들도 잘 해결이 됐는지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고요. 자, 다혜 씨랑 지수 씨, 지난주 함수보다는 조금 다르죠. 영지 씨랑 유림 씨도 다 했고, 자, 지난주보다는 조금 단순할 수도 있지만 이 단순한 기능으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의 답을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기능이 논리 함수, if 함수예요. 가장 대표적인 함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어 평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영어 평가는 영어가 70 미만이면
재시험이고요. 50 미만이면 과락으로 처리를 해달래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70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라라는 뜻인 거죠. 자, 아까 전에는 과락이냐 공백이냐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영어평가에 올 수 있는 결과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여러분? 50 미만이면 과락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50 미만은 아니고 50점에서 69점 사이면은 재시험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70점 이상 맞으면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고 우리 이렇게 할까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70 그러니까 지금 50 미만이면 과락이고 70 미만이면 재시험이잖아요. 그럼 이 경우의 수를 다시 얘기해 보면 0점에서 마이너스 50점은 없으니까 0점에서 49점을 맞으면 과락이라는 뜻인 거고, 그죠? 50에서 69점 사이면은 재시험을 치는 거고, 우리가 70 이상이 돼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다 그냥 우수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기준을 한번 제가 지금 조금 바꿨는데, 뭐 하나 더 추가한 거죠. 자, 지금은 그럼 영어 평가에 최종적으로 표시돼야 되는 결과 경우의 수가요. 총 몇 가지인가요, 여러분? 숫자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채팅창에. 영어 평가로 표시될 수 있는 결과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죠? 점수에 따라서 맞아요. 영지 씨가 얘기한 대로 과락일 수도 있고 재시험일 수도 있고 우수일 수도 있고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일단 그러면 if 함수를 좀 불러와 볼게요. 이것도 if로 할 수 있는데 자, G6번 셀에서 if 함수를 불러볼게요. 자, if 함수를 불렀는데 if 함수는 아까 써봤지만 로지컬 테스트 검사를 해서 논리 검사를 해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여기다가 결과로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넣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지금 사실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아니고 세 가지 경우의 수라는 거를 약간 염두해서 좀 고민을 해보죠. 자,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에서 일단 영어 점수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D6번 셀을 찍어주는 거죠. 자, D6번 셀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게 D6번 셀이 50 미만인지부터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그것부터는 하나하나씩 걸러주면 좋겠죠. 또는 70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먼저 해줘도 돼요. 위에서부터 끊어줘도 되고 밑에서부터 끊어줘도 돼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일단 이상이다 70이라는 조건을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자, D6번에 적혀져 있는 영어 점수가 70 이상이라면 if true 자리에다가 뭐라고 적어주면 되죠? 70 이상이면 우리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요? 70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우수라고 적어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위에 로지컬 테스트가 value if true라면 우수라고 찍어주기로 했어요. 자, 근데 70점이 안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넘는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다 뭐 재시험인가요? 과락인가요? 여기서 뭘 해줘야 될까요? 비교를 해봤는데 70점 이상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우수 찍어주면 되는데 70점 이상이 아닌 경우들도 있잖아요. 영어 점수를 70점 이상 안 맞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value if false 자리로 오는데 이 value if false 자리에서 어떤 액션을 해주면 좋을까요? 70점이 안 넘었다. 자, 그러면 뭘 해주면 좋을까요? 재시험 그쵸. 70점 미만인지를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고 또 50점 미만인지도 한 번 더 비교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교해봐야 될 게 총 3번이라는 거죠. 지금 선정 씨가 적어준 대로 70점 이상인지를 한번 물어봤기 때문에 웃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70점 미만인 그러니까 혹시 재시험의 경우인지 또는 과락의 경우인지를 한 번 더 물어봐 줘야 되기 때문에 value if false 자리에서
한 번 더 여러분 if문이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처음 해보는 거예요. 함수 안에서 또 다른 함수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자, 함수 안에서 또 다른 함수를 불러올 때는 는이라는 등호를 생략을 하고요. 여기다 함수 이름을 적어주고 괄호 열고 닫고로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자, value if 펄스 자리에다가 if 괄호 열고 닫고. 자, 열고 닫고를 하면 여기 위쪽에 수식 입력줄 있는 부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수식 입력줄 있는 부분에 맨 앞에 적은 if 말고 지금 새롭게 if가 되면서 괄호 색깔이 좀 색깔이 다른 색으로 저는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다른 색상의 if문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색상의 괄호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if 창이 떠요. 한번 왔다 갔다 해볼까요? 여기 앞쪽에 if를 찍어주면 우리가 작업을 아까 했던 if 창, 뒤쪽 if를 찍어주면 새롭게 열리는 if 창.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함수 안에서 또 다른 함수를 호출을 해서 기존의 함수 마법사 창과 새로운 함수 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새로운 if 창을 클릭을 딱 한 번 해서 새로운 if가 열렸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비교해봐야죠. 영어 점수가 한 번 더 찍죠. D6번 셀에 있는 영어 점수가 이번에는 자 70 이상이냐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새로운 함수 창이 다시 안 열리나요? 자, 여기 다시 가볼게요. 새로운 if 창에 여기 가면 기존의 if 창은 여기 보이시죠, 손정 씨? 기존 if 창 여기까지는 보이나요? 여기. 새로운 if 창.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는 는 해서 if 괄호 열고 D6이 70 이상이고 쉼표에서 큰 따옴표 안에 웃으라고 이렇게만 적혀 있어야 돼요. 수식 입력줄하고 하면. 그럼 여기 value if 펄스 자리에다가 if 적고 괄호 열고 닫고 if 적고 괄호 열고 닫는 것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식 입력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뒤쪽에 if가 하나 더 붙으면서 색상이 바뀐 괄호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색상이 바뀐 새로운 if의 괄호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주면 마법사 창이 새로운 if 창으로 바뀔 거예요. 자,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다른 친구들도 그 중첩 if문이라고 하죠. 함수 안에서 또 다른 함수 다 불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안 될 때 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는 새로운 if 창 여기 로지컬 테스트 자리에 마우스 툭 찍어서 커서 깜빡깜빡 만들어 주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영어 점수 있는 D6번 셀을 찍어주고 자, 아까 70 이상이냐라고 물어서 70점부터 만약에 만점이 100점이라면 70점부터 100점까지는 우수로 분류를 시켜줬거든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요? 70점 이상 말고 이상이다 50점이라고 한 번 더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러면 70점부터 100점까지는 벌써 우수라고 찍혀져 있는 상태고 이제 남은 점수는 0점에서 69점 사이잖아요. 그럼 0점에서 69점 중에 내가 50점 이상입니까를 한 번 더 물어본다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50에서 69점 사이입니까를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말인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70점 이상인 건 한 번 걸러줬기 때문에 더 이상 70 이상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 if문에서는. 그래서 이번 if문에서는 50점이 넘습니까? 물어서 50점 이상이면 그러면 우수는 아니지만 재시험은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로 해요. 자, 이렇게 해주기로 해요. 자, 첫 번째 70점 이상입니까? 한번 우수로 걸러냈어요. 그 우수인 학생들은 우수로 쭉 찍힐 거고 혹시 70점이 안 넘는데 50점 이상입니까? 라고 한 번 더 물어본 경우에는 50점에서 69점 사이니까 그 친구들은 재시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점수가 몇 점대가 남은 거죠? 0점에서 100점 사이 중에 어느 점수대가 남은 거죠? 이제 두 번 걸러냈으니까 어느 점수대가 남았어요, 여러분?
그쵸. 0점에서 49점 사이가 남았어요. 그러면 앞에 70점 이상입니까? 한번 걸러내고 50점 이상입니까? 한번 걸러냈거든요. 그럼 남은 경우는 0에서 49점 사이잖아요. 선정 씨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럼 남아있는 경우는 전부 다 뭐예요? 과락입니다라고. 남아있는 경우는 따로 비교문을 적어줄 필요 없이 70 이상도 안 되고 50 이상 재시험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이외의 경우라면 그냥 과락 처리하겠다라고 마지막 if 펄스 자리에 과락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을 하면 황선홍 씨는 당연히 영어가 91점이니까 70점 이상이니까 우수라고 찍히는 게 맞고요. 자, 나머지 더블 클릭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펴봤더니 우수를 치는 사람, 재시험 치는 사람 뭐 이렇게 쭉 있네요. 과락인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그죠? 한 명 과락 점수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과락 점수 한번 만들어 보면 중간중간에 제가 뭐 과락 점수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영어 점수에 가서 점수 바꿔보면 해당하는 과락 점수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건, 자, 아까 전에 직무평가 할 때는 과락이냐 공백이냐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if문을 한 번만 썼어요. if문을 한 번만 썼거든요. 근데 영어 평가를 할 때는 제가 과락이냐 재시험이냐 우수냐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될 수 있는 건데 셋 중에 하나일 때는 if를 몇 번 썼어요? 지금 if를 2번 썼죠.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거르고 나머지 경우는 그 이외의 경우로 결과를 적어줬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때 그 성적을 받았으려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의 스코어를 수음이 양가로 혹시 받아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학교 교육 과정 혹시 수음이 양가라는 성적을 받아본 적 있어요? 받아본 적 없어요? 야, 젊은이들이구나. 그러면, 우리 학교 지금 학점은, 단대는 학점 구조가 어떻게 돼요? A뿔, 뭐, A 마이너, A 제로. 명준 씨 받아본 적 있나 보다. 수음이 양가. 근데 학점은 다 받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학부생들이니까,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적을 A 플러스 A 제로 B 뿔, 그러니까 학점별로 플러스 제로 학점 이렇게 두 개씩 있잖아요. 그죠? 점수를 A 플러스냐 A 제로냐 B 뿔 B 제로냐라고 하면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우리가 A, B, C, D 학점별로 두 개씩이니까 8개고 그 다음은 그냥 바로 F 학점이니까 9개잖아요. 그죠? 내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스코어가 9개의 종류라면 이 부문이 몇 번이 쓰이게 되는 걸까요? 그쵸. 8개. 그러니까 수음이 양가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5개잖아요. 그러면 이 부문을 4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과에 마이너스 1개까지의 이 부문을 써주면 그 결과만큼의 경우의 수를 이 부문으로 기준을 잡아서 갈라줄 수가 있어요. 걸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H6번 셀 한번 가볼게요. 자, H6번 셀의 진급 여부예요. 자, 이 사람들이 직무, 영어, 인사 등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회사 가면 이렇게 3개의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급 여부가 결정이 나요. 뭔가 입사할 때 토익, 토플, 뭐 오피, 토스 뭐 이런 것만 하면 끝날 것 같죠. 회사 가면요. 회사 가면 4년에 한 번씩 영어 점수 제출해줘야 돼요. 영어나 해당하는 어떤 회사에서 원하는 외국어. 근데 이제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는 뭐 거의 웬만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웬만한 기업들은 영어 인생이 그럼요. 여러분들은 이 귀한 인생을 즐겁게 어렵게 여러분도 나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쉬운 일이 없어요. 매 순간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나 여러분들은 중동학과니까 난 진짜 전혀 이걸 잘 몰라서 어떤 언어를 배워요? 언어도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영어도 기본적으로 할 거 같고 어떤 언어를 배우나요?
아랍어 배우네. 아랍어도 라이센스가 혹시 있나요? 공인돼 있는 라이센스 시험이 있나요? 궁금해서 그래요. 좀 알려줘 봐요. 내가 이때까지 많은 엑셀을 알려줬잖아. 다음 달에 1회 열리나요? 그럼 우리 단국대 중동학과는 모두 다 응시 한번 해보겠네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모든 시험의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난이도 가장 낮은 거 알죠? 그러니까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무조건 첫 회 시험에 원샷 원킬 해서 딱 합격해서 좋은 스코어를 받으면 좋겠네요. 아랍어 라이센스가 있군요. 부럽다. 그래요. 잘 준비를 해서 모두 다 한번 응시해 보시는 걸로. 모든 1회 시험이 가장 쉽습니다. 모든 시험이. 그래요. 그리고 직무 시험도 보고 외국어 시험도 보고요. 인사 등급은 이제 팀원들하고 여러분들의 상사분들이 여러분들 인사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보고 인사 등급에 대한 이제 표시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진급 여부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한 기준으로 진급 여부가 되지는 않아요. 뭐 직무도 직무 역량 안에 세부 파트들이 굉장히 많고 영어도 영어를 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 학교 졸업 시험처럼 영어 라이센스가 어느 정도 되거나 아니면 뭐 영어에 관련된 활동, 뭐 외국어 봉사를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급 여부가 결정이 나는데 지금 여기서의 일단 진급 여부를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직무랑 영어가 이 직무 영어 모든 점수 두 개가 80 이상이어야 된대요. 이게 80 이상이어야 되고 인사 등급도 B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직무와 영어 점수가 80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직무랑 영어 점수가 적혀져 있는 셀에는 숫자 데이터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80 이상입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자와 수치 80이라는 값을 비교를 해주면 돼요.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인사 등급이 B 등급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인사 등급은 A, B, C 등급까지만 일단 보이는데 등급 범위가요. 등급 범주는 A부터 C까지 이렇게 보이는데 보통 우리가 B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등급을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A, B, C 중에서. B 등급 이상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A 등급하고 B 등급의 경우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직무 영어 80 둘 다 넘어야 되고 인사 등급은 A 등급이거나 B 등급이어야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럼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적어보면 인사 등급이 자, 여기에 하나 더 제가 문제를 여기서 조금 바꿔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같은 뜻이니까. 자, 지금 위아래 지금 제가 적은 말 있죠. 이렇게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 이 두 줄 같은 말이죠, 지금.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직무와 영어가 80 이상이고 인사 등급이 B 이상인 경우에 승진을 시켜준다라는 말하고 직무와 영어 점수가 80 이상이고 인사 등급이 A이거나 B인 경우에도 승진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문제를 풀기 좋게끔 제가 이거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드린 건데 B 이상이라는 말은 인사 등급이 A 등급을 맞았거나 B 등급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A와 B 두 가지 등급을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거든요. A든 B든 C든 등급은 하나만 딱 받을 수 있는 건데 직무 영어 점수 모두 80 이상이고 인사 등급이 A이거나 또는 직무 영어도 80 이상이고 또는 B를 받았거나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지금 좀 적어놨는데요. AND 조건하고 OR 조건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 시간에 이랬어요. 명준 씨하고 선정 씨하고 오늘 수업 끝나고 회의실에 남으세요. 제가 이랬어요.
그럼 제가 만족스러우려면 오늘 모든 수업이 다 끝나고 누구랑 누구가 남아 있어야 돼요. 명준 씨하고 선정 씨 두 분이 모두 다, 두 분 모두 다 남아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얼마나 걸리나요? 일단 한번 남아 볼까요? 그럼 오늘.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명준 씨나 선정 씨, 명준 씨나 선정 씨 오늘 수업 마치고 좀 남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 예쁘고 센스 있는 선정 씨가 남을 수도 있고, 그죠? 그죠? 그다음에 센스 있는 멘트가 찰진 우리 명준 씨가 혼자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맞죠? 둘 중에 하나만 남아 있어도 난 땡큐인 거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명준 씨나 선정 씨 남아주세요. 그래서 명준 씨 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명준 씨이거나 이선정 씨이거나라는 뜻이에요. 이거나라는 말은 5월 조건이니까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오케이 돼도 만족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and와 or 조건이 있어요. and는 이 1번 조건부터 내가 제시한 모든 조건이 true일 때 true라고만 얘기해줘요. 참이라고 얘기해주는 거고요. or 조건은 내가 여기 쭉 나열한 조건 중에 하나라도 true면 오케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true면 참이다, true다 라고 얘기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진급 여부 체크를 하러 if문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질문을 하자면 진급 여부에 어쨌든 어쩌고 저쩌고 조건을 다 비교를 해서 결국은 저기에 뭐 아니면 뭐가 찍혀야 되는 게 맞아요? 진급 여부에는 앞에 조건을 막 어쩌고 저쩌고 비교를 다 한 다음에 승진이냐 아니냐잖아요. 그죠? 승진이 적히느냐 아니면 공백 처리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가 최종적으로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if는 한 번만 써주면 되는 거죠. 지금의 경우에는. 자, 어찌됐던 if가 조건 비교를 어쩌고 저쩌고 직무, 영어, 인사 등급을 다 열심히 복잡하게 비교를 해서 모든 승진 조건에 충족이 되면 승진이라고 찍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승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백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if는 한 번만 써주시면 되겠죠. 이번 문에서는. 자, 그럼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예요. 자, 로지컬 테스트 자리에 true나 false로 판정될 값이나 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로지컬 테스트 자리에 직무 영어가 80점 이상이고 인사 등급이 A이거나 B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을 시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질문. 직무, 영어, 인사 등급에 각각 조건이 있죠? 직무도 어떻게 돼야 된다. 영어도 어떻게 돼야 된다. 인사 등급도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직무, 영어, 인사 등급 세 가지 필드에는 각각의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의 조건은 모두 and 조건입니까? or 조건입니까? 요거 한번 채팅창에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직무, 영어, 인사 등급에 대한 조건이 문제에서 다 언급이 됐거든요. 기준이. 근데 이 모든 기준이 다 OK가 돼야지만 승진인가요? 아니면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만 OK 되면 승진인가요? AND인가요? OR인가요? 지금 직무, 영어, 인사 등급에 대한 조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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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우리 명순 씨 마음이 급했어. AND 맞죠? 이 타이밍에 END 적는 사람은 없겠지. 다 AND를 적는군. 그렇지. 자,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명준 씨 끝나고 남으세요? 자, 농담이에요. 자, 세 가지 조건, 직무, 영어, 인사 등급 세 개의 조건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 대로 AND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직무가 80점 이상이고 영어도 80점 이상이고 인사 등급도 A여야 되고 그리고 직무 80점 이상이어야 되고 영어 80점 이상이어야 되고 인사 등급이 B여야 하고 모두 다 AND 조건이에요. 이 세 가지 기준으로만 보면. 그래서 네, 명준 씨가 남게 됐네요. 축하.
자, AND 함수를 불러올게요. 자, 로지컬 테스트 자리에 AND 괄호 열고 닫고 할게요. 함수 안에서 함수를 불러올 때는 함수 이름을 적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합니다. 자, 괄호 열고 닫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AND 함수에 들어가서 이제 조건을 쭉 나열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AND 함수로 한번 들어가 보죠. AND 함수 들어갈 때는 수식 입력줄에 있는 색깔이 다른 괄호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새롭게 불러온 함수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자, 새롭게 나온 함수에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서 AND 함수는 모든 인수가 true이면 true를 반환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조건을 하나하나씩 다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조건 255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조건 딱 3개만 던져보면 되거든요. 3개만 던져보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로지컬 1번은 직무점수. 자, C7번 셀에 있는, 지금 저는 C7번 셀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C6번 셀이겠죠? 저는 여기 위에 한 줄을 더 만들어서 이 셀이 한 칸씩 밀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C7번이지만 여러분들은 C6번일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말고. 자, 아무튼 황선홍 씨의 직무 점수를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 점수가 이상입니까? 80. 자, 그리고 또 저는 D7번이요. 영어 점수 하나 쿡 찍고 영어 점수도 80 이상입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인사 등급이 A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A입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저만 적어볼게요. 인사 등급이 는 A입니까? 그 다음에 또 인사 등급이 는 B입니까? 자,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이렇게 A입니까? B입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될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적은 게 맞았다. O. 틀렸다. X. 저렇게 적으면 느낌상 뭔가 공기의 흐름상 X. 유림 씨 X. 다른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X가 2표가 나왔어. 저렇게 해도 왠지 나올 것 같다. O. 아니다. 저렇게 하면 절대 나올 수가 없다. X. 자, 일단 또 몇 분이 비공개로 X를 표시를 해줬고, 자, 명준 씨는 O를 찍어줬고, 자, 그래요. 정말 명준 씨는 오늘 남는 걸로. 이거 X죠? 이게 X예요. 자, 왜 X냐면, 인사 등급이 A이고 B이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인사 등급 이 7번 셀, 이 6번 셀 자리는 A이거나 B이거나 비교해 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 AND 함수에 들어와서 이 자리 있죠. 로지컬 3번 자리에서 OR 함수를 한 번 더 부를 거예요. 자, OR 함수는 둘 중에 하나만 OK 되면 OK를 찍어주는 애요. 둘 중에 하나만 true를 받으면 true를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AND 함수는 true가 다 찍혀야지만 승진시켜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과락처리잖아요. 여기 로지컬 1, 2, 3번이 true가 찍혀야 승진이고, true가 안 찍히면 하나라도 펄스가 나오면 승진 안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직무 80 이상이냐, 영어 80 이상이냐 물었으니까 로지컬 3번 자리에는 인사 등급이 A이거나 B입니까? 이거나를 한 번 더 물어봐 주면 돼요. OR 함수로. OR 함수로. 그래서 OR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보면 또 다른 색상으로 OR 함수가 열리는 게 보일 거예요. 괄호 색깔이. 자, 그래서 OR 함수로 들어갑니다. 자, OR 함수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인사 등급 이 7번 셀. 자, 여러분들은 이 6번 셀이 거고, 저는 이 7번 셀이 A입니까? 그 다음에 로지컬 2에 다시 한 번 더 인사 등급이 B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똑같이 적는데 OR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요게 true이거나 이게 true이면 얘는 true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A이거나 B 중에 하나만 얻어 걸리면 OR이라는 친구가 true라는 결과를 누구한테요? 자, 마우스로 AND 함수 클릭해 보세요. 수식 입력줄에 있는 AND 함수. AND 함수 찍어 보세요. 그러면 OR이라고 하는 친구가요. A이거나 B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까? 물어봐 주고 둘 중에 하나라도 딱 얻어 걸리면 true라고 누구한테 알려줘요? AND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AND는 직무, 영어, 인사 등급 세 가지를 모두 다 비교해보고 이 모든 조건이 오케이 됐는지를 AND한테 물어봐서 다시 마우스로 if 창 찍어볼까요? 저기 위에 수식 입력줄에 if 창 찍어주면 처음에 우리가 열었던 if 창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다 물어봐서 모든 조건이 오케이가 됐다라고 하면 value if true 자리에 value if true 자리에 승진이라고 찍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과락 처리합니다. 공백 처리합니다 해서 큰 따옴표 2개를 찍어주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찍어주고 확인 버튼 해볼게요. 자, 했더니 황선홍 씨는 승진이죠. 80 넘었고 A 등급이니까. 자,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쵸. 승진이 쉽지 않네요. 승진을 하는 분이 2분이 이렇게 딱 나왔네요. 네, 이렇게. 선홍 씨, 예지 씨 나이스. 네, 축하.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활동 보고서에 여러분들 이름이 크게 나오면 좀 좋거든요. 승진이 4명이 나왔다고요? 이거 점수 바꾼 거 아니야? 동현 씨? 나랑 다르게? 이렇게? 아, 4명 나왔어요? 저랑 점수가 다른가요? OR에서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여러분들하고 혹시 셀 위치가 달라서 혹시 오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표시할게요. 자, H6번에서 자, 지금 동현 씨랑 또 다른 분들도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아서 영어 점수?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여기 위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온 거, 요 값 있죠? 이거 저한테 우리 줌 채팅창에다가 제가 지금 저는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올려보세요. 제가 잘못 보냈다. 이렇게 한 번씩 보내보세요. 제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 이렇게 동현 씨랑 지금 영지 씨랑 나온 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수식이 저와 다르지 않다면 이렇게 85월 그러면 동현 씨랑 영지 씨가 나온 게 맞고 제가 아마 여기 점수를 바꿔서 그럴 거예요. 여기 아까 왜 제가 과락 나오게 한다고 그 지금 이민영 씨 여러분들은 누구가 승진 나와요? 누구 승진 나와요? 지금 동현 씨가 아까 4명 나온다 그랬는데 누구 승진인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설명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근데 혹시 이제 수식이 잘못돼 있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설명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아까 오일상하고 이민영의 점수를 바꿨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럴 거예요. 일단 수식이 틀리진 않은 것 같고요. 자, 이거 조금 놓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 좀 더 할게요. 자, H6번 셀에서 if 함수를 불러올게요. 자, if 함수를 불러왔어요. 자, if 함수를 불러와서 자, if 함수는 쓰는 방법이 로지컬 테스트에서 어떤 조건 비교를 쭉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건을 비교하는 자리고 이 밑에는 조건을 비교해서 참의 결과 값을 적어주는 자리고 여기는 거짓
거짓의 경우에 결과값을 적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if 창이 하는 일이거든요. if문이. 근데 자, 위에서 어쩌고저쩌고 조건 비교를 할 예정이고 어떤 조건을 다 제시를 해서 그 조건이 모두 참이다. 오케이를 다 받았다. 라고 하면 여기에 승진이라는 말을 찍어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아이고 요청이 왜 열렸지? if문을 열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요거 먼저 좀 적어보죠. 이번에는. 우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if문에서 먼저 적을 수 있는 자 value if true가 나오면 승진 그렇지 않으면 공백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자 적어주고 로지컬 테스트 자리에서 나는 어떤 거 직무랑 영어랑 인사 등급에 대한 조건을 비교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맞죠? 로지컬 테스트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직무, 영어, 인사 등급. 그러니까 80 이상 80 이상 A 또는 80 이상 80 이상 B.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직무 점수, 영어 점수, 인사 등급 어쩌고 저쩌고의 조건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 세 가지 조건은 모두 OK가 됐을 때만 승진을 시켜주는 거잖아. 모두 true였을 때만 true라고 찍어주는 누구? and라는 친구를 불러와서 해결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if문에서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에 and 함수를 불러와서 and 함수 창으로 들어가요. 자, and 함수 창으로 들어가면 and 창은요. 모든 인수가 true일 때만 true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nd에 적어주는 거는 모두 다 조건이 OK가 됐을 때만 승진시켜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니까 자, 첫 번째 여기에다가 직무에 대한 조건을 언급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영어에 대한 조건을 언급을 할 거고 세 번째는 인사 등급에 대한 조건을 언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러면 직무에 대한 조건은 직무 점수가 80 이상이다라고 하는 게 조건이었고 영어도 80 이상이다라고 하는 게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사 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 A라고 하는 등급이거나 또는 B여야 된다라는 게 조건이라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문제잖아요? 여기까지가 문제. 이 조건에 다 동의하나요? 이 조건에? 네, 좋아요. if 만약에 직무, 영어, 인사 등급 모두 다 OK가 돼야지만 승진시켜 줄 건데 그 모두 다 OK 돼야 되는 조건이 자, 직무 점수가 적혀 있는 제가 C6번 셀 직무 점수 그 다음에 영어 점수 80 이상이다라고 조건을 적었는데 자, 인사 등급에 대한 조건은 A이거나 B라는 조건. 여기에 A가 와도 되고 또는 B가 와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OR이라는 함수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거나라는 조건이니까. 자, OR이라는 함수를 부르면 자, OR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다시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 한번 보세요. 수식 입력줄에 저는 보라색, 연보라색 괄호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연보라색 괄호 또는 OR이라고 되어 있는 알파벳 부분을 이 수식 입력줄에서 마우스로 툭 하고 클릭을 한번 해주면 OR이라고 하는 창으로 딱 바뀌어요. 자, 내가 마우스로 AND 창 찍으면 AND 창, IF 창 찍으면 IF, OR 찍으면 OR 창 이렇게 자유자재로 찍어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은 OR 창에 왔어요. 그럼 OR 창에서는 뭐가 인사 등급이 A이거나 또는 또 인사 등급이 B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자 하나 이상의 인수가 true면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라니까 최소 하나만 true이면 최종적으로 true라는 값을 반환을 하는 애가 OR이라고 하는 친구래요. 그러면 A나 B 둘 중에 하나만 true만 돼도 true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 등급 이 6번 셀 인사 등급을 찍어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지금 우리가 작성한 이 OR 함수 있잖아요. 이 OR 함수의 결과는 true냐 false냐로 가잖아요. 이 true가 갈지 false가 갈지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true가 가든 false가 가든 이 OR이라는 함수의 결과값은 누구에게 전달되나요?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죠? OR이라고 하는 함수가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인사 등급 A 또는 B입니까? 둘 중에 하나 true이면 true라고 얘기해주는 이 OR이라고 하는 친구가 일을 한 다음에 지가 내린 결론을 누구한테 얘기해주게 되나요? 이 OR이라고 하는 친구는 AND 함수의 로지컬 3번 자리에다가 대답을 찍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요? OR이라고 하는 친구는 인사 등급이 A 또는 B입니까를 비교 판단할 거예요. true, false로. 그래서 뭐 true가 찍히든 false가 찍히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건데 true가 찍히든 false가 찍히든 OR이라고 하는 친구가 내린 결론은 AND 함수가 결과 보고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결과 보고를 받게 돼서 OR이라고 하는 친구가 true를 찍어줬다. 또는 false를 찍어줬다라는 걸로 AND가 보고를 받게 되는 거고 AND는 자기가 자체 검사했는 true, true 또는 뭐 true, false 이거 다 다르겠죠. 상황 따라. 자기가 자체 검사한 두 가지 식과 OR 함수를 통해서 결과 보고를 받게 된 이 논리값들에 의해서 또다시 AND는 결론을 내려고 할 거라는 거죠. AND는 모두 true여야지만 true를 낼 수 있고 혹시 이 중에 false가 하나만 나오더라도 AND는 false라고 표시를 할 거고 그럼 AND는 자기가 낸 결론을 누구에게 보고하나요? 방금 전에 OR은요. 자기가 내린 결론을 AND에다가 보고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AND가 내린 결론은 누구에게 보고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 제일 위 상위에 있는 누구에게요? if에게 보고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if에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if가 그래 OR 네가 어쩌고 저쩌고 먼저 이해를 했고 OR이 일한 거를 AND와 협업을 해서 최종 보고는 AND가 한 거예요. 그럼 AND가 보고한 걸로 if는 판단을 내리는 거지. 자, 네가 가지고 온 게 true니까 나는 승진 찍는 거고 네가 가지고 온 게 false니까 나는 공백을 찍는 거구나. 이런 구조를 가져요. 계층 구조를. 회사하고 똑같죠. 회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소중한 일들이 모여서 보고가 되고 보고가 된 게 잘 팩트로 잘 가공이 돼서 올라갔을 때 회사 최종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회사의 최선의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각자의 역할로. 그러니까 if도 여기 있는 엑셀의 함수도 똑같은 거예요. 각자 잘 할 수 있는 일, 각자 특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다 정해져 있고 그 특징이 필요한 곳에서 활용이 되면 그것들에 대한 결과들을 조합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값을 도출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아마 아까 이민영 씨 만약에 이렇게 뭐 점수 바꿔주면 또 아까 누구 바꿨더라? 뭐 이렇게 오일상 씨도 점수를 이렇게 바꿔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승진 여부는 또 다 달라지게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까지 됐으면 여기에다가 병합하고요. 큰 글씨로 여러분들 이름 하나만 크게 적어서 캡처해서 카톡에다 좀 남겨줘. 여기 여러분들 이름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내가 작성했어 티나게. 내가 작성했어 티나게 여기다가 이름 적어주시고 요 화면 캡처해서 카톡으로 한 번씩 올려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시작할게요. 35분에 시작할게요. 10분 쉬었다 옵시다. 캡처샷 올려주세요. 그리고 나가지 말고 그 줌 채팅창 나가지 말고요. 줌 회의 나가지 말고 그대로 접속 유지시켜주세요. 접속 유지시켜주고 잠깐 화면하고 음소거만 끄면 되니까.
자, 오케이. 오, 선장 씨 1등을 올렸고, 자, 세인 씨도 올렸고, 다른 친구들도 좀 올려주십시오. 10분 쉬었다 올게요.